내 마음처럼 술술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 마음의 병도 늘어만 간다. 그러나 여기 삶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줄 영원한 진리가 있으니 바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붓다. 26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시공을 초월하며 전해진 붓다의 가르침. 그것은 행복의 지름길이자 건강한 정신을 위한 마음 챙김이니 오늘의 주제, 불교는 훌륭한 정신치료이고 부처님은 위대한 정신치료자다.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제목이 깁니다. 아마 우리 불자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불교는 훌륭한 정신치료이고 부처님은 위대한 정신치료자다. 아무래도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또 불교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정하지 않으셨나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정하기까지 30년 걸렸습니다. 아, 30년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30년 동안 내가 이제 처음으로 이 불교 또 정신치료를 시작한 게 한 4, 5년. 네. 이제 정신과는 84년이고 불교는 8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길을 내가 같이 걸어왔죠. 정신치료의 길, 또 불교 공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경험하니까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불교 자체가 훌륭한 정신치료자고 부처님은 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참 이 견줄 자가 없는 대단한 정신치료자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런 말씀까지만 딱 들어도 오늘 내용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잠시 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포교 후원 전화로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번호가 열려 있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전현수 박사님께서 직접 쓰신 생각사용 설명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정신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네. 개념부터 좀 알고 시작해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84년 네. 이때부터 정신치료를 해왔고 또 85년에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 불교가 정신치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요소를 그 정신치료에 넣으면은 네. 좀 이래 일부 넣으면은 참 정신치료에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두 분야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니까 네. 이 불교 자체가 이 정신치료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그래도 먼저 과연 그러면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있듯이 네. 불교 정신치료 이제 과거에는 사실 불교와 정신치료를 했는데 이제 네. 와처는 떨어진 거죠. 하나의 새로운 정신치료 학파로서 불교 정신치료 학파가 생기려면 우선 정신치료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신치료가 뭔지를 알고 난 뒤에 불교가 정신치료적인 어떤 요소 또 본질에 부합하면 불교도 정신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래 보면 보통 이래 한간에는 이 심리치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오늘 제가 쓰는 이제 정신치료. 네. 사실은 영어는 사이코테라피라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면 심리치료라 그러고 나처럼 정신과 의사가 하면 정신치료라 그래요. 이제 거의 뭐 같은 말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정신치료 이러면은 이제 정신과 의사가 하는 치료가 아닌가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는 크게 보면 이제 치료 방법으로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약물을 써요. 약물. 왜냐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뇌에 또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약물 치료가 있고 지금부터 말하는 정신치료가 있어요. 이 정신치료는 뭐냐면 이 이제 정신치료 수련을 받은 이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이 이제 환자하고 어떤 그 치료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자를 유심히 깊이 있게 관찰하고 예. 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를 쭉 듣고 그다음에 어떤 내면 세계를 충분히 탐색해서 왜 이런 문제가 왔나 네. 그걸 이제 이해하고 그걸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 외부적인 현실하고 내부적 현실이 있어요. 네.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장이 됐다. 그건 외부적인 현실이에요. 그 부장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느끼는 수도 있고, 나에게 기회가 왔다 해서 어떤 자신만만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내부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신치료라는 건 내부적, 외부적 현실을 다 이래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진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긍정적, 부정적 면. 그거를 아주 세세히 봐서 긍정적인 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제거하는 어찌 보면 심리적인 수술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건강한 세포는 두고 네. 저 병들고 좀 문제 있는 건 잘라내잖아요. 그렇듯이 정신치료라는 것도 그걸 잘 관찰해서 이 심리적인 수술을 하는 거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정신치료는 파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 86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카라수라는 사람이. 네. 근데 그 당시에 86년도에 한 400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고 예. 400개나 예, 되나요? 400개나 돼요. 뭐 프로이드, 융, 이 말고도 예. 합해서 한 400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 불교 정신치료 이 체계를 이제 내가 세우면서 네. 이제 다시 또 알아봤어요. 요즘 그 위키피디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인터넷 그 백과사전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백과사전 만드는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있어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네. 누구나 올릴 수 있게끔 돼 있는 백과사전이 있어요. 위키피디아라고. 네. 거기를 내가 들어가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016년 3월 당시로 1,00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비교적 최근에 그 정신치료로 이제 들어간 게 마음챙김 정신치료일 거예요. 마음챙김이요. 정신. 예. 영어로 하면 마인드풀니스 사이코테라피.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이 거머라는 미국 그 심리학자인데 네. 그 보스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도 불교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한국에 우리가 초청해서 내가 소속한 학교에 초청해서 왔거든요. 네. 그때 발표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 한 40% 정도가 미국에서 그 정신치료하는 40% 정도가 네. 마음챙김을 활용한대요.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예, 예.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저는 왠지 불교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예, 그렇죠. 요즘 이제 정신치료에서 마음챙김을 많이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네, 네. 일단 그 본질이 예, 예.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정신치료의 본질. 예. 이 본질을 이제 내가 이해하기로는 보니까 타고 학파의 창시자가 가진 인간은 이런 존재다 하는 인간을 보는 어떤 이해의 틀이 있어요. 네. 그 이제 틀 속에서 이런 게 잘못되면 병이 난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치료의 핵심은 인간을 이해하는 이해의 틀이 있어요. 그거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하여튼 그 뭐 1,000종 가까이 되는 네. 그 정신치료는 다 그 기본적인 틀을 다 거기에 입각해 있어요. 뭐 프로이드든 융이든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치료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보면 다 나름대로 인간을 이해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상담 장면에서 그걸 구현하는 거예요. 구현하는데 그때 이 상담을 받는 또는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이 저분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그걸 해야 돼요. 따로 놀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분이 참 나를 이해한다. 네.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진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래 자기가 세운 체계가 네. 어찌 보면 이제 인간이 어떤 본질이 뭔가 이거를 철저히 알려고 했기 때문에 네. 좀 추론 같은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치료를 한 사례를 보면 그분한테 이제 치료받고 쓴 책이 있거든. 거기 네. 보면 그 뭐 억압이다 또 어떤 이론적인 면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편적인 걸 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신과 의사인데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 프로이드 생존 시에 영국에 가서 막 이렇게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치료받고 끝부분쯤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박사님한테 교수님이라 불러요. 프로이드. 교수님한테 참 도움받은 거는 뭐 이론이 아니에요. 교수님의 어떤 그 인격 또 합리적인 태도 이런 데서 내가 도움 많이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이 대표적인 정신치료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이제 예. 대표적인 거는 인간을 이해하는 틀이 있고 예. 그 틀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네. 뭐 인간의 역사 이래로부터 있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정신적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면 정신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체계적인 치료는 네.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프로이드의 그 정신 분석.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치료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프로이드가 그 당시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이 정신치료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처음에 제자를 많이 했죠. 네. 대표적인 사람이 융, 또 아들러 네. 이런 사람들 다 제자였어요. 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독립에 나왔죠. 네. 내가 볼 땐 독립한 이유는 뭔가 저기에 뭔가 좀 맞지 않은 게 있다, 또는 뭐 부족한 게 있다. 어찌 보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융이 나오고 아들러가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파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융의 분석 심리학이라 그래요. 네. 아들러의 이제 개인 심리학. 그다음 이제 후대 그 아까 말한 칼 로저스의 네. 그 내담자 중심 치료. 네. 이제 그렇게 쭉 면면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죠. 지금 뭐 또 새로운 정신치료, 불교 정신치료도 이제 새로운 또 치료가 되겠죠. 지금 그렇군요. 이야기하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주목해야 될 사람은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에요. 좀 다른가요, 내용이요? 내용이 다르죠. 그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 이게 인간에게는 네. 이 자기 어떤 가치나 자기의 어떤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봐요. 칼 인간 로저스는. 스스로가 인간 가지고 스스로가 있다고요? 예. 가지고 있는데 뭔가에 막혀서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치료자는 특별히 뭐 가르칠 필요 없이 그 사람 말에 잘 공감해주면 네.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주면 그 사람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다 자기를 구현할 수 있다. 이래 보는 사람인데 이 칼 로저스가 굉장히 그 이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정신치료가 과연 어떤 게 정신치료를 효과 있게 하나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처음으로 그 녹음을 다 해서 상담자 1, 내담자 1, 상담자 2 해가 막 대화들을 전부 다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대화 속에서 치료가 되나 한 걸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의 그 대학이나 고등학교, 중학교에 상담 센터들이 다 자리 잡게끔 했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 대학은 이 낙제를 계속하면 상담을 받게끔 해요. 그게 다 정말요? 칼 로저스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칼 로저스가 자기가 그렇게 꼼꼼하게 이 분석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이 치료 효과를 내는 거는 뭐 어떤 학파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 다음에 요 세 가지를 갖춘 그 소양을 갖춘 치료자가 하는 치료가 효과가 있다. 세 가지요. 예, 세 가지. 또 예. 궁금해지네요. 예, 궁금하죠. 예. 하나가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 내담자 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다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거군요. 무조건적인 수용.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수용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할 때 무조건적인 저 사람이 저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네. 갖춘 사람. 두 번째가 이 진정성을 갖춘 사람. 진정성. 그러니까 내담자나 환자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다른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거는 곤란하다.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공감적 이해. 공감의 바탕을 둔 이해. 네. 그래서 이 칼 로저스 치료는 보면 공감적 반응을 계속해요. 하여튼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네. 무조건적인 수용, 그다음에 진정성, 그다음에 공감적 이해. 요것을 갖춘 치료자가 치료를 잘하더라. 그 사람한테 상담받는 사람이 효과가 있더라.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 치료자도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 뭐 어떤 학파든 간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정신치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예. 싶습니다. 예, 예. 이게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그 학파의 창시자예요. 네. 창시자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것이 좀, 맞는 것 같아. 또 나도 배워야지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창시자의 어떤 경험에 그 인간 이해에 대한 경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정신치료 학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치료 각 학파를 창시한 네. 그 창시자들이 오랫동안 뭔가 관찰하고 경험하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떤 진리의 일면들은 다 밝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인간은 이렇구나, 요래서 병이 나구나 하는 그 창시자의 어떤 경험, 관찰 또는 뭐 사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 이래 보면은 프로이드가 이 아주 뛰어난 사람 같아요. 내가 보니까. 프로이드를 전문으로 연구하신 분이 한국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 보니까 프로이드가 이 어릴 때부터 이 우주가 어떻게 이래 구성되어 있나, 우주의 신비를 아는 게 너무 궁금해서 한 7살 때부터 뭐 죽을 때까지인가 하여튼 아주 오랫동안 7시에 일어났대요. 뭐 1시인가 자고 7시에 일어났다. 그래. 아침 7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프로이드가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직접 치료받은 사람한테 보니까. 부처님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부처님도 보면은 디가니카에 보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그 사람들의 족보, 역사를 그 사람도 훨씬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오류를 다 지적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제도해요. 그렇듯이 어쨌든 그 프로이드가 일찍부터 엄청나게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면서 관찰하고 그래가지고 그 정신분석을 만들어요. 그 정신분석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가 작용하겠죠. 워낙 열심히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심히 보니까 인간의 현상들을 캐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이드가 가장 비판받는 게 유아성욕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1세까지도 성욕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 한 4, 5세까지도 있고 그 이유도 있고 아이들이 성욕이 있다는 게 가장 비판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뭐 별로 조금 이상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프로이드의 원저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설서를 많이 읽어요. 누가 쓴 거. 그거보다는 원저를 읽으면 훨씬 프로이드가 왜 그런 말을 한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그 프로이드의 원저를 보면서 유아성욕설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줄을 붙였어요. 자기가 이제 아기 때도 성욕이 있다. 이제 어릴 때는 입을 통해서 빨고 이런 데서 진짜 어떤 쾌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말하는 성욕은 또 조금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고 자꾸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를 써놨어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있나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 모든 동물, 뭐 개, 고양이, 침팬지 모든 동물은 1세 이전에 성적인 발달을 완료한다. 말하자면 다 우리 같은 성적인 거는 성인이 되는 거죠. 바로 1년 내에. 인간이라고 예외가 있겠느냐. 그런데 착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꿈을 다 분석해요. 자기가 꾼 꿈. 네, 그렇죠. 자기 꿈을 프로이드가 이 정신분석을 세우니까 여러 과정이 있는데 자기 꿈 분석한 게 아주 굉장한 그거예요. 이 꿈 분석을 쭉 하면서 꿈에 무엇이 속에 자기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 또 문제가 들어있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보면은 자기가 그 꿈 분석한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겠죠. 앞으로 역사에서 이 집이 크게 중요시 될 것이다. 뭐 인간의 무의식을 밝힌 집이라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쓴 게 있어요. 하여튼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좀 한계가 있으니까 또 자기도 계속 수정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융도 굉장히 융은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융은 종교적인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융의 그 분석 심리학은 내가 볼 때는 종교를 심리학으로 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좀 공부를 했거든요. 하면서 보니까 그때 불교도 얼마든지 심리학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내가 좀 발견한 거예요. 옛날 벌써 한 20년 이상 됐죠. 하여튼 그렇게 보면은 이 정신치료란 거는 다 이 치료자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시자들이 자기한테 배우러 온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경험을 배우게끔 또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 있죠. 그래서 어느 학파든지 관계없이 보면 다 세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이 교육 분석이라고 이 분석을 받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정신치료자가 되겠다면 내가 돈을 내고 환자가 돼서 가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럼 자네 문제가 뭔가? 내 문제는 이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교육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사례 지도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치료한 사례를 가지고 가서 이제 또 지도를 받는 게 있어요. 경험 있는 사람한테. 예. 이제 세 번째가 세미나 참석이라 해서 네. 이론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론은 없는 겁니다. 네. 내가 누구한테 말할 때 멀리 있는 사람한테 말하려면 말할 수가 없으니까 책을 써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이론이라고 사람들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이론 속에 있는 경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보통 세 가지로 다 돼 있어요. 지금 세 가지를 치료자 훈련에 필요하다. 이제 어느 학파든 간에 공통적인 세 가지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좀 네.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좀 들으면 도움이 되고 네. 되기 때문에 이 보면 이제 첫 번째가 교육 분석이에요. 교육 분석. 교육 분석.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문제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경험 있는 사람한테 뭐 창시자든지 프로이드한테 직접 분석받은 사람도 많아요. 오. 근데 지금은 프로이드가 없으니까 그렇죠. 프로이드한테 받은 사람부터 받겠죠.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자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경험을 해요. 그렇게 막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서 그게 훈련이 당연하죠.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문제를 가서 이제 이 대화, 이 정신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해결을 하면서 또 앞으로 자기가 치료할 장차 이제 환자가 이걸 받으면서 느낄 거를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뭐 치료받으러 가기 싫다든지 또 좀 알면은 이제 안 가도 되지 않나든지 뭐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지 네. 그런 걸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고 받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이 직접 예, 경험하는 교육 게 분석을 중요하군요. 제일 먼저 시작해요. 예. 이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정신 분석에서는 제일 오래 해요. 뭐 어떤 경우는 한 2,000시간도 하고 그래요. 2000시간이요? 예, 그럼 그래요. 한 몇 년 이렇게 몇 걸리잖아요? 년 하죠. 그러니까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보통은 이 전문의들 네. 자기도 치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아침에 가서 받고 그래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몇 년 하죠. 예. 하고 이제 그건 이제 정신 분석이 제일 오래 해요. 이제 보통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해서 한 몇 년 하죠. 네. 내 경우는 한 4년 2개월 받았어요. 박사님도 하셨어요? 당연하죠. 나 정신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그거 나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게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한 사례를 또 지도받아요. 네. 이 사례 지도는 왜 받냐면 내가 내 분석을 받고 문제는 해결했을 수도 있고 다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남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지도받고 네. 또 그런 게 없더라도 경험 많은 사람한테 경험을 이제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사례 지도를 또 꽤 오래 받아요. 그것도 한 몇 년 걸리나요? 그렇죠. 그것도 한 몇 년 걸리죠. 그렇군요. 내 경우는 이제 나를 분석한 분한테도 받고 예. 또 그룹으로 집단 또 지도를 하는 게 있어요. 경험 있는 분한테서 우리 같은 한 3명 정도 이렇게 받고 네. 또 난 두 사람한테 받았어요. 이분한테 또 받고 한 1년 뭐 몇 개월 받고 요것도 한 1년 몇 개월 받고 이래가지고 트레이닝을 다 해요. 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운동선수들 코치 밑에서 운동 열심히 뭐 지도 받잖아요.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이 정신치료라는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을 다루잖아요. 그쵸. 잘못하면 이 사람을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영향받을 수도 있고.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이 이론 학파의 공부. 이론, 네. 창시자부터 또 제자까지 이래가지고 그 이론을 이제 이론 속에 있는 실제를 이제 배우는 거죠. 이제 요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례 발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요. 내가 치료한 사례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서 또 여러 가지 반응, 네. 그 피드백도 받고 뭐 하는데 하여튼 모든 치료학과는 요게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렇군요. 네. 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뭐 아무리 뛰어난 뭐 심장 전문의 이런 네. 사람도 본인의 심장을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신치료자들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치료도 받아보면서 또 치료를 네. 하는 입장이 되니까 네. 이게 참 훌륭한 경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도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정신치료자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다 경험이에요. 경험. 예, 경험. 네. 경험 없이 공상이나 생각으로 된 거는 힘을 발휘를 못 해요. 그건 실제 안 맞으니까요. 네. 경험을 하되 철저한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정신치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네. 2600
년 전에 네. 불교 정신치료 학파를 이제 만드신 거예요. 불교 정신치료 학파의 창시자예요. 네. 이제 그 밑에 대표적인 문화생이 사리불, 목건년, 네. 뭐 많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정신치료 학파를 수료한 사람들은 아라한들이에요. 아라한들. 자기 스스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불교의 특징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이 프로이드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이지만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인간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래 봤어요. 네. 그러니까 초자란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자아가 있고 본능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본능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네. 이게. 근데 본능은 괴로움하고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거다 하는 시각이 좀 들어 있어요. 자, 근데 불교에서는 괴로움은 다 번뇌로부터 오고 번뇌는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성제 고진멸도할 때 멸이 네. 모든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표현은 그 나무의 뿌리를 그냥 뽑아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네. 이 보면은 이 이제 스스로 어떤 부처님도 괴로움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네. 내가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그래서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나 하고 보고 수행하고 해서 어떤 괴로움을 해결한 거예요. 예. 그 해결하고 난 뒤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배우러 온 사람 또는 이제 먼저 가서 처음엔 가르치셨죠. 하고 한 사람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도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그걸 또 완전하게 해결한 거예요. 완전하게 해결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든지 뭐 일반 사람들이 가르쳐서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불교 정신치료 학파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학파. 그러니까 학파인데 이 검증된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학파. 예. 그럼 경전이 뭐 그런 깨달음과 경험의 치료의 뭐 사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 보시면 돼요. 이 보면은 이제 우리 불교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초기 불교가 있고, 뭐 그걸 근본 불교라 그래요. 그다음 대성 불교, 티벳 불교 있는데 초기 불교의 이제 경전은 3장이에요. 3장. 예. 니까야라는 경장, 그다음에 율장, 그다음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가르침, 네. 법에 대한 그걸 이제 아비담마라 그래요. 요걸 자세히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과 네. 실제 사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불교 정신치료 교과서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전을 교과서처럼. 그렇죠. 네. 근데 그 교과서를 뭐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예. 그걸 이제 자기가 철저히 경험해야 되겠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괴로움을 아예 없앨 수 있다. 불교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 보는 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불교가 뭐 굉장히 심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심오하죠. 너무 심오하지만 심오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렵지는 않아요. 네. 불교에서는 딱 그 괴로움을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괴로움이 온다고 봐요.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내가 이걸 원하는데 안 네. 되니까 괴로움이 온다 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불교 초기 불교 경전 중에 내가 볼 때 하나를 꼽으라 하면 네. 꼽을 수 있는 게 불교의 모든 게 들어있는 게 대념처경이에요. 네. 대념처경. 그리고 그 대념처경에는 그 소위 말하는 사념처 수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념처경에는 부처님께서 확실한 보장을 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아라한이 되거나 불안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하는 그런 경이에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법념처라고 있거든요. 법에 대한 거. 네. 법념처에 보면은 사성제, 고성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고성제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고성제는 이제 인간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생로병사 요 네 가지 괴로움. 네. 그 다음에 인간이 살면서 슬픔과 비탄과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다섯 번째 고통이에요. 다른 데하고는 조금 설명이 달라요. 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고통. 그래요. 괴로움. 예,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요약하면 오치원이다. 다섯 가지 집착된 나다. 그러니까 존재가 있으니까 앞에 다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원하는 것을
원하는데 얻을 수 없다는 걸 앞에 4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병들고 싶지 않은데 병들어야 되는 거예요. 늙고 싶지 않은데 늙어야 되고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야 되고 네. 아까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안 겪고 싶은데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요것을 원하는데 네.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내가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싶지 않은데 살찔 때 괴로움이 돼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인간관계 잘하고 싶은데 네. 직장생활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은 근본적으로 원하는데 안 될 때 괴로움으로 불교에서는 봐요. 박사님께서는 정신과 박사님이시면서 또 불교 수행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함께 그 공부를 같이 해오시면서 네.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괴로움, 네. 박사님 보시기에도 네. 이건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00% 맞는 말이죠. 그런가요? 내가 불교 경전 읽으면서 네. 부처님 말씀에 100% 동의했어요. 100%.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이 보듯이 나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부처님 보는 게 정확하게 보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괴로움에 대한 거는 100%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이제 내가 볼 때는 내가 이해한 바에서 조금 더 요약하면은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의 고통은 3가지로부터 와요. 하나는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이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건강할 때는, 잘 돌아갈 때는 몸과 마음이 내 거라 생각하는데 몸과 마음이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괴로움이 올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안 아프고 싶은데 아프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오잖아요. 내가 슬퍼하고 싶지 않은데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졌는데 몸과 마음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이 와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나는 하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또 자연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돌아가는 어떤 이치에다 돌아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괴로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고 또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거하고 다르게 돌아가요. 지혜로운 사람 똑같겠지만 네. 다른 다른 만큼 괴로움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인간의 괴로움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요 3가지로부터 와요. 그래서 해결도 네. 요 첫 번째 거는 몸과 마음이 어떤 거란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떤 걸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서 맞게 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고통을 좀 없애야 돼요. 내가 이래 사람들 가만히 보면 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진 않은 괴로움은 피할 수 없어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데 그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또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요. 네. 화살로 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진 않은 화살 한 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네. 어느 때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저항하면서 또 한 대 더 맞는 거죠. 새로운 괴로움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진지 잘 알아서 예. 그에 맞게 하면서 괴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에 따라 돌아가잖아요. 예. 내 생각하고 다르게 돌아가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나 내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서부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따라 사는 네.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이래 서로 이 조화롭게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약간 그런 게 방심하고 어떤 허점을 타고 괴로움이 탁 들어와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언제나 실제를 정확하게 보도록 노력하는. 실제를 정확하게 보는데 장애는 나예요. 그래서 나를 잘 다스리면서 네. 실제를 정확하게 보고 실제에 맞게 살려는 노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네. 우리는 괴로움이 없이 좀 살 수 있어요. 네, 아까 박사님께서 이 정신치료는 치료자의 개인적인 경험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직접 체득하신 분이 또 부처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면 네. 정신치료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또 부처님 자체가 엄청난 검증을 해요. 네. 검증을 했고 그 검증한 걸 가지고 또 제자를 가르쳤더니만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 되고 네. 검증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검증된 그 진리라는 게 이 경전 도처에 있어요. 예. 경전을 보면 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검증의 노력을 엄청 하시고 그다음 제자들이 해보니까 똑같이 되더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 괴로움을 없애고 네. 또 남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경전이 니까야라든지 네. 율장이라든지 아비담마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이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 어떤 일이 오갔는지, 그 당시에 불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불교란 게 과연 뭔지 하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정신치료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검증을 부처님께서 하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정신치료의 다른 학파들이나 예, 이런 예. 내용도 좀 검증된 이론들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죠. 네. 왜냐하면 그 학파가 벌써 프로이드만 해도 지금 100년 가까이 이래 네.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검증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프로이드 창시자의 말을 이제 직접 내가 좀 봤어요. 네. 그 프로이드 전집에 보면 나의 이력서란 게 있어요. 나의 이력서. 이력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한 70살 정도에 그걸 썼거든요. 네. 69세 때인가. 그것까지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그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시작도 하고 또 그걸 뭐 실천도 하고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것이 뭐 대단한 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인간의 어떤 인식 있잖아요. 네. 인식이 진보할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네. 내가 마련했다는 희망을 내가 가지고 온다. 아, 그러니까 어째 보면 좀 겸손한 것 같지만 네. 그게 이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분석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 불교 정신치료하고는 달라요. 부처님은 이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았다. 알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네. 하는 그 어떤 걸 보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또 정신치료자가 융이에요. 네. 융이 이제 이 쓴 걸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던 프로이드 아들로도 다 언급해요. 네. 언급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다. 근데 그 학파들이 우리가 서로 이 주장은 다르지만 네. 유효하다는 거, 좀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된다 하면서 이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아직 알기에는 요원한 상태다. 우린 지금 그럴듯한 일치되지 않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네. 다 그런 한계를 다 보여줘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작업을 했어요. 네. 엄청난 작업을 하고 도움은 줬지만 완전히 검증된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군요. 예,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260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예. 그 가르침이 또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정신치료에 부처님 가르침이 도움이 된다는 게 예. 참 이해도 되면서 신기하기도 한데 네, 네. 자, 이번에는 박사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명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기는 한데요. 문제는 과거의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떠오르네요. 이것이 명상의 부작용일까요? 아니면 제가 명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명상을 해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명상할 때 생각이 많은 게 좀 잘못된 건가요? 하나도 잘못된 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명상을 안 했으면 네. 그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그 생각에 잠기거나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예. 영향을 주면서 지나갔을 텐데 이제 그걸 탁 보게 된 거죠. 보면서 내가 우선은 이렇게 생각이 많구나. 네. 또 그거를 자꾸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원리를 알게 돼요.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를 이래 보게 됐다는 거, 그것이 굉장한 발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 보기 때문에 몰라요. 네.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속성이 어떻다는 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
또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분이 첫 시작인 거예요. 네. 첫 걸음을 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래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왜 이래 생각 많이 하지 하고 짜증내면 곤란해요. 그 탐진치의 진이에요. 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네. 그것을 자꾸 관찰하다 보면 그런 또 생각들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생각의 속성 또 어떤 영향 이런 걸 또 분명히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상에서 겪는 어떤 그 필연적인 네. 그런 과정이고 지금은 요게 최선이에요. 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또 그런 게 들면 이제 스톱하고 또 집중하려고 하고 쭉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또 다른 경지가 나타나요. 그렇군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하시던 대로 계속해서 명상 수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내가 이래 보면 어떤 사람이 수행이 궤도에 올랐나 안 올랐나 네. 이런 걸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면서 그때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되면 네. 수행이 궤도에 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 수행 하잖아요. 네. 호흡 수행하면 호흡이 이래 편안하고 고요하면 내가 수행 잘한다. 그 사람 수행의 궤도에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때 그런 생각 없이 탁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수행을 하다 보면 막 이래 숨이 아주 짧고 막 이래 거칠게 숨을 쉬어요. 네. 쉴 때도 있고 숨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 이래 자꾸 지켜보고 하는. 네. 그때 왜 이래 수행 안 되지? 수행 지금까지 한 게 뭐 소용이 없나? 이러면은 아직 그 궤도에 오르지 않아요. 어떤 게 있든 간에 네. 그렇게 나타날 만한 이유가 있다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이상한 그 수행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상태가 전개돼요. 또. 네. 단계를 과정을 밟고 있다 생각하시면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행복 처방전을 받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까지 뭐 이야기한 이야기를 좀 더 좀 중점을 둬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괴로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괴로움을 해결하는 완벽한 길이 불교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괴로움이 있을 때 불교에서 그 답을 좀 찾고 불교에서 말한 대로 하면 괴로움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꼭 기억하고 한 주를 또 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불교는 훌륭한 정신치료이고 부처님은 위대한 정신치료자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총 5시간에 걸쳐 준비를 했잖아요. 네, 네, 네. 오늘이 그 첫 시간이고 그만큼 또 할 이야기가 많다는 뜻일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교 정신치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부처님께서 이 정신치료자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네. 그 창시자가 어떻게 치료했는지 네. 그 치료 사례들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그 불교 정신치료예요. 네. 뭐 부처님께서는 이미 가셨고 경전이 뭐 손과 발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공부해서 그걸 쓰거든요. 네. 그 아까 말한 내가 이제 괴로움이 오는 게 3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3가지다. 예. 그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세운 불교 정신치료의 첫 번째 원리 이 이제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아는 것.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교 정신치료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아마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희 마음테라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정현수 박사님과 함께 여러분 고민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